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랜드리스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촉박함을 느낀 러시아군은 처음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특수작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한 것은 불리한 전선을 뒤집기 위해 추가적으로 동원령을 발표하기 위한 수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로 출발하는 기차는 무기를 가득 실은 채 쉼없이 왕복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실시간으로 강화시키는 중인데요. 이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나토에 요구한 3가지 지원 물자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직 제대로 된 무기가 도착하기 전인데도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전선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이며 전 세계 사람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침공 44일 차에는 또 어떤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중 가장 안타까운 도시이면서 동시에 영웅들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는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가전에서 밀렸다기보다는 러시아 해군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밤 이루어진 포격은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영상만으로는 군함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120mm A215 그라드 M일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그라드 M은 해상 상륙 시 해안의 인력과 장비를 파괴하고 작전을 지원하며 상륙함을 적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불리한 시가전에 활로를 뚫기 위해 해군 병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포격이 이어진 다음 날 아침 칠러 언론에서는 마리우폴 항구를 장악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어 남쪽의 해안 레이더 기지를 점령했다는 소식도 이어지면서 러시아군의 마리우폴 함락 작전이 43일 만에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기는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이곳의 지리적 위치는 마리우폴 중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며 항구를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선전은 오히려 시가전에 애를 먹고 있다는 확신을 들게 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러시아에서 공개하는 영상 중에 전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주장 자체에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마리우폴 방위군은 꾸준히 실전 영상을 공개하며 본인들의 활약을 기록했는데요. RPO A심의 휴대용 화기로 보이는 무기를 들고 지붕을 단숨에 오른 한 병사는 숨을 고른다거나 자세를 가다듬는 일련의 과정도 없이 곧장 러시아군의 BMP-1 보병 전투 차량을 명중시켰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침공군이 물러갈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들을 힘으로 막아내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유일한 약점을 건드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아조프 연대가 나치인 증거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칠러 언론사에 보도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채 마르지 않은 잉크와 빳빳하게 복사된 사진들은 증거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급조한 티가 났으며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여론전을 펼칠수록 얼마나 아조프 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민간인 남성들을 강제로 징집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오나치에게 억압받는 시민들을 구하러 왔다는 러시아의 선전과 러시아군이 벌이고 있는 행동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에 의해 동원될 마리우폴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할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해서 병력을 늘리려는 것은 마리우폴에 투입될 증원 병력이 모두 고갈되었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15,000명가량의 병력을 시가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리우폴 방위군은 3,000에서 5,000명 정도로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3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도 러시아군은 시가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병력의 손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병력의 차이는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군의 포위망도 여전히 견고하므로 이곳이 해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시가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마리우폴 방위군이 한 곳으로 내몰리고 병력이 집결될수록 러시아군은 더욱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의 영웅적인 항전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동부전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돈바스에서 4차례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전차 4대와 전투기 3대, 헬리콥터 3대와 유탄 발사기 4대, 장갑 차량 2대 등을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마리우폴과 마찬가지로 장거리에서 쏘아지는 미사일 공격만큼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현재 동부전선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슬로비안스크 마을은 격렬한 집중포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역시 참다 못해 러시아의 영토를 타격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하르키우 지방당국은 벨고로드 지역의 볼로코노프스키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지만 포격을 가한 적은 없다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은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공격은 얼마 전 발생했던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동부전선의 격전이 예상됨에 따라 하르키우를 비롯한 8개 행정구역의 민간인 대피를 알리는 공지가 떨어졌고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은 피난민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루한스크 인근의 샤크테르스크 지역의 하늘에서는 어디론가 날아가는 미사일이 끊임없이 발견되었는데요. Шахтерск, 15:53. 이때 쏘아진 미사일이 향한 곳이 바로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이며 피난민으로 가득한 곳을 정확히 타격하여 30명 이상이 희생됐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로켓의 잔해를 확인한 결과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은 대량의 인명피해를 내는 데에 최적화된 집속탄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며 전쟁 시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왔건만 러시아군은 결국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간 비인도적인 공격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오던 러시아가 이처럼 노골적인 공격을 자행한 것은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각국의 고위 대표들이 부차 지역을 방문해 더는 여론전이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키이우 인근 도시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차의 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도착해 있는데요. 우르줄라 집행위원장은 부차 곳곳을 걸으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목격하며 분노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차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러시아 측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았고 그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그녀의 입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5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의 사이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를 하나로 모으며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무기 지원 제한을 모두 해제한 나토에서도 무기와 무기를 달라는 드미토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부차 방문에 슬로바키아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가 동참한 이후 슬로바키아 국방부에서는 S-300 방공 시스템이 모두 꺼내지고 있습니다. S-300이 동부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면 러시아군의 공격 수단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미사일 공습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랜드리스 법안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방부는 중동 국가 키프로스에 소련제 무기를 모두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키프로스 국방부가 운용하고 있는 소련제 무기는 T-86 최신형 전차 82대와 BMP-3 보병 전투 차량 43대, S-300 대공미사일 및 토르 M1 대공미사일 시스템 6대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국가답게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곧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기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장비를 내어주어야 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S-300을 보내는 대신 슬로바키아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낸 것처럼 미국이 키프로스의 장비를 충당해준다면 무기 이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무기를 전달받고 부대에 편성한 뒤 실전에 투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원이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이제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라지고만 평화라는 두 글자를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